자, 2023년 4월 22일 목요일이죠. 09시 0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닝텐트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저 어제 주원이 형은 원래 그 전날 중계는 요번 목요일 거는 이제 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어제 일정이 한 12시 반에서 1시에 끝나서 집에서 조금 2시간을 자다 오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집에를 갔는데 그냥 회사에서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알람을 껐나 봐요. 보통은 알람을 제가 멀리 두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멀리 두고 이제 와서 자는데 근방에 뒀나 봐. 그래서 그럼 이제 나도 무의식적으로 껐나 봐. 그래서 일단 그 이제 공지에는 제가 그 원래는 이번 거에는 옆에 이름을 써놨잖아요. 이제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누가 참여하는지는 제가 이름을 안 쓰는 쪽으로 하고 깨니까 6시더라고.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수빈이랑 찬호 형한테도 미안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명섭이도 아마 놀랬을 텐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는 챔피언스리그 이제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강인, 김민재 선수 이적설이 또 프리미어리그랑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자, 그럼 3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텐트. 자, 챔스 4강 대진 완성됐죠? 완성됐습니다. 맨시티랑 인테르가 합류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있는 날이고 이 팀이 올라갈 거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 다 맞았어요. 근데 뭐 1차전 보고 얘기한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던질까 말까 역배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대박을 터뜨려보자 라고 했었던 첼시 승 바이어는 뭐 역배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벤피카 그리고 나폴리 4팀 정했거든요. 모두 다 졌습니다. 모두 다 떨어졌어요. 네, 던질까 말까 저희를 보고 베팅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어제 피파온라인 EK리그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승엽이랑 같이 했습니다. 장현정 아나운서랑 덕은이도 같이 했는데 마지막 간담회까지 같이 한 건 승엽이었거든요. 승엽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조윤아, 너랑 형 보고 너네 골랐어. 다 떨어졌더라 라고 승엽이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맨시티랑 인테르가 합류를 하면서 4강 대진이 나왔죠.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뭐 최근에 자주 붙었었던 팀이라 되게 신선한 대진은 아닙니다만 경기는 당연히 뭐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AC 밀란과 인테르, 밀라노 데르비. 이탈리아 팀들 간의 경기는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경기는 0203 시즌 챔스 결승이에요. 시에프첸코의 헤더, 부폰의 선방이 돋보였었던 AC 밀란 대 유벤투스의 그 경기였었죠. 제가 축구보다 자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정말 재밌어서 축구를 봤을 때이기 때문에 축구보다 조는 일은 새벽에는 없었다. 최근에는 오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약간 그 술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입중계를 하다 보면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 조금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다 자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는 축구보다 자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었어요. 자, 그 극히 드문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이때는 이제 밀란 대 유베였는데 결국엔 그때 이제 밀란이 우승을 했었죠. 네. 어쨌거나 하여튼 요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맨시티랑 인테르가 합류를 했고 오늘 펼쳐졌었던 경기 이 바이언 대 맨시티, 인테르 대 벤피카 경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봐야죠. 일단 바이언 대 맨시티 요 경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워드는 하나죠. 나요 우파메카노. 그 전까지 우파메카노와 덜리우트는 리그에서도 가장 리가에서 돋보이는 수비 콤비였고 유럽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콤비 중에 하나였고 이 선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뭐 주목을 받을 만한 굉장히 좋은 수비수가 맞죠. 그러나 이번 1, 2차전을 통해서 우파메카노는 큰 시리에 빠졌을 것이고 우파메카노를 기대하는 좋아하는 분들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파메카노는 오늘 2번의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부활하지 못했다. 우파메카노의 단점이라고 알려진 게 그거죠. 이 선수가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가 맞는데 멘탈 부분이 약하다. 어떤 거냐? 한 번 실수하면 그 경기 무너진다. 이게 진짜 커요. 그래서 1차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 1차전에서 후반 내내 미스하다가
점점 말리는 모습, 패스미스, 불안한 모습, 수비 불안. 그러다가 지난 1차전 3실점 중에 2실점 빌미. 그러니까 챔스 8강에 대해서 예전에 그 표정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챔스에서 가장 역대 챔피언스리그 유러피언컵 포함 가장 긴장한 선수는 누굴까요? 제 뇌피셜 오리입니다. 표정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진짜 어디 그 판타지나 그 영화 같은 데서 거의 여기 총 대고 있는 거나 비슷한 정도의 긴장감의 표정이었죠. 근데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본 선수 중에 가장 이 불안해 보였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우파메카노였습니다.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자, 그럼 2차전은 어땠을까? 저는 솔직히 2차전에서 우파메카노의 이런 어떤 부분을 안다면 투엘 감독의 선택이 궁금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거는 뭐 감독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우파야 가자. 네가 직접 증명해라.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아닐 경우에 선수들이 엄청나게 시리에 빠진다는 거야. 실망하고. 와, 감독은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지난번에 흔들리긴 했지만 나를 또 믿어주면 잘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선수들에게는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너 가자.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선수들 사기 진작. 자, 혹은 우파야 쉬자. 너 아직은 회복 덜 됐다. 둘 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야. 투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했죠. 물론 투엘의 선택에 아쉬운 점은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파메카노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너 쉬어 라고 하면 이건 이거대로 리스크가 있어. 야, 이거 이러다가 선수가 완전 실망해서 폼이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전에서 내렸을 때 정말 많이 그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긴대요. 자, 반대로 가자 했을 때는 본인한테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보내놔. 그래 잘하자. 야,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지. 이 X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되는데. 근데 이 두 개 중에 둘 다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투엘은 가자를 선택했는데 두 번은 부활했지만 세 번째 부활하지 못했다. 자, 2차전 보겠습니다. 2차전. 우파야 쉬자. 우파야 가자. 그러나 시작부터 흔들렸다. 일단 홀란드 뒷공간 침투. 다리 뻗어서 태클.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상황이 1대1 상황이었습니다. 키퍼랑. 뭐다? 명백한 득점 찬스. 뭐다? 퇴장이다. 바로 멸망. 그러나 신은 우파메카노 코너를 버리지 않았다. 1호 부활. 홀란드 오프사이드. 퇴장 취소. 살았습니다. 1호 부활했어요. 근데 알죠? 팬들은. 와, 못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멘탈 깨졌을 텐데? 멘탈 날라갔다 이제. 이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자, 두 번째 상황이 왔습니다. 전반 끝나기 전에 박스 안 핸드볼 파울. PK 플러스 경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다 보셨겠지만 아니 뒷짐을 지고 있었잖아. 양손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근데 왜 슈팅이 날아오니까 왼팔을 뻗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 그러나 2호 부활. 이번에 홀란드가 살려줬다. 홀란드가 생각했을 모르지. 저 새끼 존나 불쌍하다. 봐주자. 실축. 자, 두 번째 부활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우파메카노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너 너무 불쌍하다. 너 욕 너무 많이 먹는다. 너 멘탈 나갔지? 첫 번째 다이렉트 태클한 거 퇴장이었지만 그거 옵사이드야. 두 번째 PK 한 거 네가 열중쇼를 하다가 손을 내민 거 보니까 보통 긴장한 게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부활하게 해주겠다. 자, 그러나 신도 세 번은 무리다. 왜? 삼진아웃이 있기 때문에. 홀란드 막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빠링.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어제 경기에서 잔디는 좀 심하더라. 뭐 홈팀 선수들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물론 잭 그릴리시처럼 잔디랑 상관없이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도 있었지만 다 좀 잔디가 안 좋았거든요. 푹 패여 있고. 근데 이거는 잔디가 심하긴 했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면 우파메카노가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도 실수를 안 하다가 이것만 실수했어. 그러면 잔디 얘기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 근데 뭐 계속 실수했는데 잔디 탓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우파메카노 8강 바이언 4실점 했습니다. 3실점 빌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파메카노는 그 때에 따라서는 보통 이 정도 빅클럽들은 그 스포츠 심리 상담사 같은 사람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 선수들의 멘탈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데미지가 클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실수들을 했어. 자, 그래서 우파메카노 8강 2차전 스탯 1 퇴장 취소, 1 PK 허용, 2 부활, 1 경고, 1 실점 빌미. 심히 걱정된다. 자, 근데 우파메카노의 선택은 아까 얘기했지만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팀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우파메카노를 바로 내리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쓰자기에는 그것도 분명히 부담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를 했지만 본인에게는 부메랑으로 날아온 건 있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부분, 저는 우파메카노는 뭐 그럴 수 있다. 물론 중간에 교체해줬으면 좋겠지만 이 토마스 밀러를 왜 그냥 벤치에 뒀는가? 바이온 공격진을 봤을 때 뭐 사네, 그다음에 그나브리 결국엔 득점 안 나왔습니다. 사네가 활발한 건 맞았어요. 지난 1차전 때도 슈팅 날리면서 활발하긴 했지만 사네 활발하면 뭐합니까? 활발하지만 죽통 맞음. 얘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애야. 자, 이런 상황이면 바이언 팬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야, 이게 투엘 감독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이래저래 나겔스만을 내보낸 타이밍은 참 애매했다. 그건 있어요. 투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나겔스만도 모든 것을 잘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려는 데는 언제나 이 부작용과 리스크가 따르는 거니까.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로 봤을 때 참 애매한 타이밍이었다. 트래블을 노리기 위해서라는 어떤 큰 명분이 있었는데 포칼 탈락, 챔스 탈락, 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자, 거기에다가 이 밀러도 그렇고 칸셀로가 선발이었어요. 아마 맨시티 팬들은 이 칸셀로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을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 마음에 드는 결과일 텐데 폰즈가 1차전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칸셀로도 이 2차전에서 아쉽. 그러면 이건 사실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 근데 교체로 출전한 펀지가 더 잘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1, 2차전 판단이 모두 다 좀 아쉬운 그림이 됐다. 이거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투엘의 선택이 이래저래 이번 2차전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는 뭐 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맨시티는 레알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4강.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케가 부상이에요. 왜냐면 아케가 뭐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이 경기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5-16 시즌의 4강 펠레그리니 감독됩니다. 4강이죠. 펠레그리니. 합계 0대1 패. 19-20 시즌 16강에서 만났습니다. 1, 2차전 모두 승리. 합계 4대2 승리. 자, 21-22 시즌 4강에서 만났죠? 이때는 이제 정말 레알 마드리드의 기적 같은 그 역전을 봤죠. 2차전 연장 끝에 합계 4대6 패. 4강에서 만나면 비교적 다 고전했습니다. 졌죠. 지난 시즌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기적에 이 패배를 했죠. 그래서 서력을 맨시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케 부상인 거는 아쉽긴 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인데 그 다음에 라포르테가 나왔잖아요. 라포르테가 코망한테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어떤 그 이적과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라포르테는 이 선수 잘하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인데 중요한 순간에 미스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라포르테는 챔스에서 잘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뭐 FA컵 준결승, 그다음에 다음 주 주중에 아스날전 이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시티는 중요한 이 일전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아케 부상은 아주 좀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테르 벤피카도 볼게요. 인테르가 또 합계 스코어 또 좋은 그림을 만들면서 나갔잖아요. 이미 원정에서 2대0, 그러니까 0대2 승리를 하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워낙에 안 좋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자, 바렐라가 선제골을 일찌감치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았고요. 뭐 아우스네스한테 동점골을 먹히긴 했습니다만 합계 스코어가 3대1이니까 아주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이 경기에서 그래도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라우타로, 호코 모두 득점. 자, 여러분, 라우라톤 누구야? 라우타로가 얼마 만에 골을 넣었을까요? 3월 6일 레체전 이후에 첫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자, 호코는 더합니다. 지난번에 찬우 형이랑 얘기했었던 거 봤잖아. 2022년 10월 30일 이후에 첫 득점. 월드컵도 하기 전이야. 그래서 인테르 팬들도 흠칫하는. 근데 물론 이 이후에 이 코너킥이랑 세피스 상황에서 인테르가 최근에 이번 시즌에 실점이 많은데 그 측면 공략을 당한다거나 프리킥에서 실점을 한다거나 이런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체력 안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공격수들 골감음도 어느 정도 해갈, 결과 4강 괜찮았죠. 그 다음에 미키랑 바렐라 이 선수들이 중앙지역에서 뭔가 좀 지쳤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들의 폼도 괜찮았고요. 뭐 벤피카를 상대로 3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밀란이랑 하는 거는 더비기 때문에 저는 더비는 언제부터도 모른다. 지금 밀란과 인테르를 봤을 때 리그에서는 분명 인테르가 더 안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다르다. 밀란이든 인테르든 결승 무대에 누구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레알 맨시티도 진짜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밀란 인테르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림이 재밌는 그림으로 4강 대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기죠?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우 형이 이제 골감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찬우 형이 그때 와서 인테르 새끼들 골 못 넣는다 뭐라고 할 만한 게 그 얘기가 틀렸었나, 아니면 역배인가, 아니면 그게 무슨 되게 오바해서 얘기한 건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쵸? 근데 왜 얘기하고 나면 다음에 반대가 될까요? 우리가 너무 끝날 때쯤에 막타를 치나? 솔직히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요즘에 안 한다니까? 예전에야 무리수 좀 두고 막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뭐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재미가 되니까 뭐 그렇게 일부러 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봐야 사실 욕밖에 더 먹어? 그래서 진짜 정배로 간단 말이야. 물론 던질까 말까는 역배를 했습니다. 좀 다른 컨텐츠이기 때문에 방송적 재미를 좀 살려보고자 역배를 했지만, 우리 축구 얘기했을 때는 역배 안 한다고. 근데 왜 이러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강의 주인공은 저는 우파메카노였다고 봐요. 좀 안타까워. 그렇습니다.